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덱스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덱스터는 VFX 해가지고 이 영화의 특수 효과 이쪽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시각 특수 효과는 요즘 영화에서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이게 뭐 SF 영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영화에서도 이 VFX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럴 만큼 이 영상미를 만들어내고 나름대로 좀 분위기 있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의 차이 때문에도 이제 많이 나지만 이 SF 영화 한 편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또 덱스터 스튜디오가 같이 이제 공동 제작자로 참여한 더 문 같은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두가 그 VFX 기술을 이용한 영화였습니다. 덱스터가 자신의 보유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거의 홍보 영화 성격으로 이제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진짜 덱스터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쥐어짜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술들을 갖고 이제 자랑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영화가 이제 실패하면서 빛을 좀 발했죠. 전반적으로 덱스터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과 그 밑에 뭐 픽처스니 크레마니 뭐 ENT니 크로웨이 같은 거, 이제 크로웨이 같은 경우는 합병을 했죠. 크레마하고 이 광고물 한 쪽은 워낙 광고도 많이 줄어들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관련 부분들을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좀 구조조정에 나선 상태입니다. 요번에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과 비교해서도 그렇게 좋지는 않죠. 뭐 수출이 일부 늘어났지만 워낙 내수 쪽에서 반토막이 난 상태라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를 보면 확실하게 실적이 나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 수익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못 해낸 모습이고, 영업 손실은 68억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요번에 더 문이란 그 영화가 실패한 게 타격이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손실도 53억이나 발생했고, 그래서 덱스터에게 올해는 그냥 포기하는 해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악재들을 올해 다 쏟아 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호재를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대주 김용화 감독, 이제 감독이 아니라 대표죠. 이제 이분이 이제 19.24% 정도 갖고 있어서 최대주가 됐고, 특수한 개인 포함해서 21.03%라 최대주 지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대 주주로 CJ ENM이 6.74%를 갖고 지금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CJ ENM 쪽하고 같이 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쪽에서 제작하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덱스터가 참여를 해서 VFX 기술을 갖고 뭐 그런 영상이나 음향 이런 것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CJ ENM과의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CJ ENM도 올해 제작한 영화들이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CJ ENM도 내부적으로는 좀 큰일이 난 상태죠. 그러다 보니 덱스터도 주요 고객사이자 또 2대 주주로서 같이 이제 일을 많이 해왔던 이 CJ ENM마저도 어려워지니까 이 덱스터가 2중 3중으로 올해 좀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여기다가 이 덱스터가 경주에다가 경주 역사 유적이나 유물들을 이용해서 좀 멋진 게 무슨 전시장이랄까요? 아니면은 뭐 엔터테인먼트 파크랄까요? 유원지마 테마파크 운영업을 하겠다고 하긴 하는데, 여기다 이제 신라의 문화들을, 옛날에 신라 문화를 이용해서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그런 걸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여곡절 끝에 경주시가 반대해서 결국은 이 덱스터 혼자서 이 사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좀 꽤 크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것도 같은데,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덱스터가 그러한 유원지를 만들게 되면 경주가 그냥 역사 유적만 돌아보고 오는 곳이 아니라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를 갖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오사카를 가면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가듯이 경주시에 가서 경주시의 이 덱스터 유니버시티, 아니 덱스터가 만든 이런 테마파크에서 이제 놀이를 하면 소비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이런
1년 365일 항상 고객들이 찾아주고 소비하는 이런 테마파크가 있으면 이 그 덱스터 같은 경우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큰 작품들이 딱 크랭킹이 돼야만 거기에 이제 제작에 참여하면서 이런 VFX 기술을 제공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데, 요즘같이 이런 그 대작 영화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VFX 기술이 들어갈 만한 SF 영화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 굉장히 덱스터 같이 이제 VFX 갖고만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1년 365일 계속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테마파크를 그 안에다가 이제 VFX 기술을 접목시켜서 이런 여러 가지 놀이시설들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체험, 뭐 관람도 그렇고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VFX는 또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기 이런 테마파크에다가 그런 놀이시설들을 이제 자기네 VFX 기술을 갖고 접목시켜서 이제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라도 이 테마파크 이 운영은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덱스터에게는 고정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더 문이라는 영화가 이게 이제 공동 제작을 한 영화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사용되는 그 기술들은 말 그대로 이제 덱스터의 모든 VFX들이 모두 총망라돼서 다 쏟아 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VFX 기술로 만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VFX로 기술로 만들었지만 사람들의 이제 시청자는 영화 관람객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은 거죠. 솔직히 좀 그 더 문이 말 그대로 무슨 만화 영화나 이런 걸로 만들어졌으면 아이들에게는 더 재밌었을지 모르겠지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저도 영화를 봤지만 좀 힘들었습니다. 네. 좀 중간에 좀 그 개그스러운 것들이 좀 있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그 이 영화 내용이 그렇게 그 신뢰감이, 그러니까 그 뭐랄까 가연성 뭐라고 하죠? 그죠? 개연성 있게 스토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영화를 좀 보신 분들은 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이 더문에 처음 보고 나왔던 이 관객들의 입소문이 별로 안 좋게 나오면서 이 실제로 이 더문을 본 극장에 가서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완전히 여기서 이제 덱스터가 큰 손해를 보고 올해 실적이 이렇게 나빠진 주요한 이유가 된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덱스터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데, 극장까지 가서 이런 3D 관련된 이런 경험을 할 필요 없이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나 이런 데에 올려놓음으로 해서 이런 데를 통해서 뭐 다양한 이런 그 3D 이미지나 3D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오라이언 같은 이런 안경, 그러니까 글라스 스마트 안경이죠. 스마트 안경에 이런 제품들이 점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메타 플랫폼스가 이제 개발한 것이고, 실제로 애플도 이러한 그 VX라고 그러나요? 그 좀 이 스마트 안경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그 이 눈에 쓰고 하는, 스마트폰을 갖고 이제 눈에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이 3D를 이용한 다양한 컨텐츠의 수요를, 메타버스 컨텐츠의 수요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이 덱스터에게는 자기들의 VF 기술을 갖고 이런 3D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이제 좀 전용으로 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화가 가능한 컨텐츠를 만들어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 대작 영화나 드라마만 기다릴 필요 없이 이런 그 메타 플랫폼즈에서 개발한 이 오라이언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그게 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보면 국내 기관 투자가도, 외국인도 좀 사고 있지만 국내 기관 투자들이 꾸준히 그래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난번 그 8월 5일 날 4,870원 최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8,5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한 60%, 70% 정도까지 저점 대비해서 60-70% 정도 주가가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덱스터에게는 이게 진짜 기회가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그 중국이 한알령을 완화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영화, 우리나라 영화 수출이나 드라마 수출이 늘어날 것 같고, 또 중국 내에서도 이 우리나라 그 작품들의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작품들을 이제 개발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그 이 VFX 기술을 이용한 드라마가 이제 영화가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성공을 하면서 이런 그 중국 내에서 또 VFX 기술을 이용한 이런 영화 제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덱스터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많아지고 있고, 또 메타의 오라이언 이런 3D 컨텐츠 수요가 증가는 VFX 기술을 갖고 있는 덱스터에게는 그 수익 기회를 늘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올해 실적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올해 4분기도 역시나 이제 실적들이 이제 뭐 악재로 그동안 숨겨져 있던 걸 다 끄집어내서 이번에 다 그냥 내놓을 것 같아요. 덱스터에게는 올해가 버리는 해입니다. 하지만 내년은 다르죠. 올해 부실을 다 떨고 가면 내년 덱스터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미 주가에 좀 상당히 좀 반영이 된 것이라 좀 든진 측면이 있지만, 그 올해 실적이 적자를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돼서 가격이 조정이 일어나면 그 충분히 싸게 살 기회도 주는 것이고, 또 그러한 그 가격 조정을 보여주고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년부터는 또 쭉 꾸준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게 보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내년 실적이 확실히 개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그 미래를 보면 꽤 괜찮은 그 종목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